의대 증원은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지금 의사 면허 누가 주고 있죠? 국가가 주고 있어요. 국민에게 의사 면허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의 절대 권한은 저는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 제일 많은 병원이 아산병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간호사가 뇌수술 거기서 못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게 충격이었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신경외과 뇌수술하는 의사는 2명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프 컨트리뷰터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3년 전 2020년 지난 정권에서 그때도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이슈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슈도 공공병원과 공공의대를 통한 의대 증원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타협이 됐냐면 코로나가 안정화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게 당시 정부와 당시 의사단체의 협상 결과였어요. 의대 증원은 3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2008년에 의학 전문기자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화두였습니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실행하겠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2025년도.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아까 신경외과 의사, 뇌수술하는 의사 신경외과라고 했죠. OECD에 우리가 2배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다들 어디가 있어? 다들 뇌를 안 해요. 척추를 합니다. 신경외과 이 영역에서도 가장 힘든 뇌는 안 하는 거예요. 두개골을 열어 뇌혈관 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전국에 146명밖에 없습니다. 뇌는 응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뇌수술은 그냥 리스크가 너무 커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뇌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뇌 환자는 계속 잘 봐야 돼요. 타이밍 한 번만 놓쳐도 그냥 끝이에요. 수술 아무리 잘해도. 혈관 쪽이 좀 어렵잖아요. 또 환자들도 중하고 그래서 많이 없는 데다가 꼭 혼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300씩을. 수술비는 싸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 의사, 간호사 이런 것들은 다 하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수지 탓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우가 안 좋죠. 지난해 대형병원 서울 아산병원이죠. 현직에서 있는 간호사가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어디서 받으셨죠? 서울대병원으로 받으셨어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서울대병원이 수술을 못하거나 정말로 수술 시간이 지연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 최대 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니네 아산병원 문제 있을 거야. 조사해봤어요? 문제 있으면 우리가 막 행정명령 내리고 처벌 내릴 거야. 조사했어요? 그런데 아무 잘못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였어요. 왜? 우리나라 국가가 지정한 심내혈관센터가 있습니다. 심내혈관센터에는 뇌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 몇 명이 규정인지 아십니까? 1명이에요. 1명이 24시간 365일 커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분은 진단 빨리 했고 그분은 2개를 하진 않으세요. 이제 인터벤션을이라는 그러니까 혈관으로 넣어서 이 뇌출혈을 잡는 분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제 안 되니까 수술이 필요한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터진 아산병원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어떻게 그럼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 이 과정이 우리가 밟아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병원을 가면 대기가 몇십 명이고 환자는 많은데 의사 선생님 한정돼 있고 하니까 좀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활동의사 수가 지금 11만 명이거든요. 근데 2021년 통계인가 피부 미용 뿌띠라고 하는 거죠. 뿌띠 3만 명이에요. 11만 명 중에 3만 명. 산부인과를 전공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레이저. 제가 얼마 전에도 보도했지만 국내 빅5 대학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그만두고 레이저를 들어요. 왜? 암 환자 보는 건 아니고 레이저를 하면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피부 미용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거 트레이닝 받는다 오래 안 걸려요. 비교할 수 없어. 신경외과 뇌수술과 외과의 이런 위암 수술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 이미 저는 재앙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미 최근 몇 개년 동안에 그런 필수과에 대한 어떤 인력이 지원을 안 하지 않는 사태들은 TV에 보면 쇼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다 누가 오죠? TV에서 화려하게 존경받고 연예인들과 막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레이저 들고
필러하고 보톡스하는 암 환자 보고 뇌 환자 보는 이 의사 젊은 애들은 자기네들 선배들은 다 병원에서 쭈그러져 있어. 못 견디는 거야. 산부인과, 흉부외과에 이어서 최근에는 소아과 전문의까지 피부 미용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사례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강력하게 생각하는 게 소송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송까지 당해? 근데 소송의 위험은 필수과, 생명과 관계된 과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고민은 되게 필요해요. 실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의료 수가를 올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료 수가만 올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 다르겠죠. 일본 뇌질환 수술 수가 똑같은 수술을 보면, 이거 대한의사협회에서 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581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245만 원이에요. 이거 코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게 일본은 872만 원, 우리나라는 199만 원. 이건 일본하고 비교한 거예요. 돈을 올리면 어떻게 국민 부담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민 부담 없이 수가를 올린다는 건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대우를 해준다면 그거는 국민 부담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지 않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수 의료랑 지역 의료진이 부족한 게 이 논의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힘든 과 안 하고 지방 안 가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미국, 호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개죠. 강제로 하든가 아니면 대우를 좋게 하든가. 우리나라도 법적 검토를 해봤어요. 강제로 하게 하는 거 되나? 안 돼요. 법을 바꿔야 돼. 의사단체도 검토했고 정부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헌법소원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문한 그 법률가들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분야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원을 표현한 전공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돈 한두 푼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문제에 집중해야 돼. 우리 지금 소아과 의사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뇌수술하는 의사 계속 줄고 있는 거. 외과, 그것도 터지는 것, 이렇게 큰 수술하는 의사 자꾸 줄어드는 것. 우리 그런 것에 집중. 우리 미래 세대에 맞게 현재 우리의 이해관계를 말고, 지금 우리의 선거, 정치인들 이런 이해관계 말고 좀 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차근차근 의료를 생각하는 것의 하나의 과정으로 의대 증원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